너 같은 여자는 이제 나랑 안 어울려. 불륜녀의 임신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건 단 하나, 그의 성공도 그 집안의 돈도 전부 나에게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이 되었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 강도인은 올해 41살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젊은 사업가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강 사장님 정말 능력 있으시네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회사까지. 남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웃으며 차를 따라주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사십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 자랑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집 사줬어.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런 아들 없지? 저는 명절 때마다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특별히 나쁘게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는 늘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너는 참 편하게 사는구나. 남편이 다 벌어다 주니까. 애도 없으니 뭐 할 일도 없고.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좀 나중에 갖자. 지금은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 저도 그때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10년이 되었고 아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뒷받침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조용히 차를 내어주고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두고 시댁 행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주부 윤서연에게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을, 남편 회사의 투자 구조를, 해외 계좌의 자금 흐름을, 시어머니 명의로 된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걸 숨기고 살았을 뿐입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차키를 두고 나갔습니다. 여보, 차키. 급하게 쫓아나갔지만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차키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안 좀 정리해둘까? 남편은 워낙 바빠서 차 안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 발밑에는 서류 몇 장이 떨어져 있었고 뒷좌석에는 구겨진 와이셔츠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러브 박스를 열었을 때 그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낯선 휴대폰 하나가 검은색 케이스에 쌓인 작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비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예비폰을 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휴대폰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는 4자리. 저는 망설이다가 남편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은 제 생일. 역시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기념일을 눌러봤습니다. 찰칵.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화면 가득 쏟아지는 메시지들. 카카오톡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자기야.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오빠 오늘 몇 시에 와? 나 오빠 보고 싶어. 어제 너무 행복했어. 사랑해.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호텔 사진, 함께 찍은 셀카,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장.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적힌 날짜. 한 달 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여자가 보낸 메시지. 오빠, 우리 아기야. 벌써 8줄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것 같았지만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다시 글러브 박스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그리고 차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늦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녁 데워드릴까요?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틀 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잠깐 앉자.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잠시 말을 아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남편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만 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울거나 소리칠 거라 예상했는지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 이제 누구예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누구예요?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회사 직원이야. 기획팀 막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회식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긴 머리에 환하게 웃던 모습. 남편 옆에서 술을 따르던 그 모습. 얼마나 됐어요? 서연아, 그게 중요해? 이미. 얼마나 됐냐고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습니다. 6개월쯤. 6개월. 초음파 사진에 8주.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남편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남편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된 이혼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게. 집은 내 명이니까 넌 나가야 하고 위자료는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 3천만 원. 10년 결혼 생활의 값이 3천만 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넌 너무 재미없어.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나는 이제 지쳤어. 그래서 젊은 여자한테 간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만 맞아. 솔직히 넌 이제 내 수준에 안 맞아. 나는 회사도 키웠고 사회적 위치도 생겼어.
근데 넌 여전히 집에서 TV나 보고 있잖아.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제 남편이었나 싶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대답하세요. 임신했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3달 됐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은 한 달 전 8주였으니까 지금은 12주 정도. 3달이 아니라 3달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응. 아이 아빠로서 책임지고 싶어. 책임. 10년 결혼 생활엔 책임이 없고 3달도 안 된 불륜 아이한텐 책임이 있다니.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산 분할 조건, 위자료, 양육권. 물론 양육권은 해당 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아이가 없으니까. 펜 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 펜요. 서명하려고요. 지금? 왜요? 빨리 하고 싶다며요. 남편이 당황한 듯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윤서연. 10번도 넘게 연습했던 시댁제사 명단에 그 이름. 이제 다시는 쓸 일 없는 그 이름. 됐어요. 저는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줄 줄 몰랐는데 뭘 기대했어요? 울고불고 매달리길? 남편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언제까지 나가면 돼요? 응? 한 달 정도 시간 줄게.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너 괜찮아? 괜찮을 리 없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참, 시어머니한테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세요. 좋은 밤 되세요.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처음 이사 왔던 그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은 끝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누를 번호. 변호사 정민호.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제 정체를 아는 사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윤서연. 서연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했어. 내일 만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민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혼? 무슨 일인데? 내일 얘기할게. 시간 돼? 물론이지.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 고마워. 내일 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여자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서연이 누구인지, 그들이 지금까지 누구의 돈으로 살아왔는지.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지는 해방감. 그리고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강남역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정민호 변호사 사무실. 깔끔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이혼했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임신한 여자, 이혼 서류.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식이 미쳤구나. 서연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남편도 시댁도.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남편이 준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거 좀 봐줄래? 민호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도 형편없고 집은 남편 명의니까 넌 나가라고? 응. 그렇게 써 있어. 민호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이거 절대 안 돼. 내가 그 집안에 얼마나 투자했는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일단은 서명했어. 뭐? 왜?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시작할 거야. 민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지? 응. 이제 숨길 이유가 없잖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준비할게. 일단 재산 관련 서류부터 정리하자. 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 해외 계좌 내역, 투자 구조도, 자금 흐름 증빙 자료,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계약서도 있고. 민호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역시 서연이답다. 완벽하게 준비했네. 10년 동안 모은 거니까.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 남편, 회사 상황은 어때?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내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유지되는 구조야. 그럼 자금 차단하면 한 달 안에 무너질 거야. 민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완전히 내 손바닥 아니었네. 사랑했으니까. 그냥 다 해줬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진짜 괜찮아? 이혼은 이혼인데 마음은?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 근데 이제는 오히려 시원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고마워. 그럼 일단 이혼 재판 준비하고 재산 분할 재청구 들어가자. 응.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야지. 불륜에 임신까지 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지금 어디야? 밖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 댁에 가야 해. 왜요? 남편이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이혼 이야기 해야지. 어머니가 우리 저녁 먹으러 오래. 알았어요. 몇 시예요? 6시. 늦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시댁 가는 거야? 응. 이혼 이야기한대. 시어머니 반응 어떨 것 같아?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난리 나겠지. 아들 편만 들 거야. 그럼 오늘 저녁이 재미있겠네. 응. 마지막 식사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서류 정리 부탁해. 나는 저녁 준비하고 올게. 응. 조심해서 가.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진주 목걸이, 단정한 구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입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0분 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저는 이 집에 수없이 왔었습니다. 명절, 제사, 생일잔치. 언제나 저는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니?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시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왔어? 앉아. 네, 아버지.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도윤이한테 들었다. 너희 이혼한다고? 네, 아버지.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이혼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우리 도윤이가 이혼하자고 할 리 없잖아.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 네. 죄송해요.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이 자식아, 그게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 바람 피운 게 잘한 짓이야? 어머니,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이 뭐가 어쨌다고. 서연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근데 서연아,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남자들이 원래 한 번씩 실수하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 임신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3달 됐대요. 아기.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완전히 미쳤구나.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정말 이혼하는 거니? 네, 어머니. 이미 서류에 서명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식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숟가락만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였으니까. 식사 후 저는 시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이. 괜찮아요. 저 이제 가볼게요. 저는 손을 빼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서연아, 연락하고 지내자. 내가 며느리 아니어도 우린.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아, 집까지 태워줄게. 아니에요. 택시 탈게요. 그래도 됐어요. 이제 남이잖아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댁 다녀왔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준비 다 됐어. 내일 오전에 만나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조용했던 며느리 윤서연이 사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어제 저녁 이후로 우리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민호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왔어? 앉아. 응. 고마워, 민호야. 민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젯밤 내가 준 자료 다 정리했어. 와, 진짜 대단하더라. 뭐가? 내가 10년 동안 그 남편한테 쏟아부은 돈. 총액 계산해 봤는데 60억이 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이었습니다. 회사 설립 자금이 15억, 운영 자금으로 매년 4억씩, 해외 투자 구조 설계 비용까지 합치면 그 정도 나오지. 민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응. 다 내 이름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들어갔으니까. 민호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강남 아파트 시세가 지금 20억인데 계약서 보니까 내가 13억 넣었네? 응. 5년 전에 샀어. 시어머니 명의로 했지만 돈은 내가 댔지. 증빙은? 다 있어. 송금 내역, 계약서 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넌 왜 이렇게까지 해준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도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고. 근데 그 시어머니는 널 무시했잖아. 알아. 근데 그땐 괜찮았어. 남편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다 돌려받아야지. 응, 당연히. 민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먼저 해외 계좌부터 차단할 거지? 응. 투자 자금 유입부터 끊어야 해. 언제부터? 오늘부터. 당장.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해외은행에 연락할게. 넌 서명만 해주면 돼. 저는 민호가 내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계좌 동결 신청서, 투자 중단 통보서, 자금 회수 요청서. 하나하나 서명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거 처리되면 남편 회사는 어떻게 돼?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운영 자금이 거의 없으니까 한 달 안에 자금 경색이 시작될 거야. 거래처 대금 결제 못하고 직원 월급도 밀리기 시작하겠지. 은행 대출은? 내가 담보로 잡힌 해외 계좌를 빼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 힘들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럽게 일하던 회사. 그 회사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서연아, 괜찮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시원해. 민호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 분할 재청구 준비하자. 법원에 제출할 증빙 자료 목록이야. 저는 목록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해외 계좌 내역서, 투자 증빙 서류, 자금 이체 내역, 회사 설립 당시 계약서,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계약서, 모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제출하면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까? 민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100% 내가 이겨. 증거가 완벽하니까. 위자료는? 불륜의 임신까지 했으니 최소 2억은 받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진행하자. 민호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할게. 그 전에 남편한테 내용 증명 보낼 거야. 뭐라고? 재산 분할 재협상 요구.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남편 반응이 어떨까? 민호가 웃었습니다. 난리 나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법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사무실을 나와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해외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들이 보였습니다. 싱가포르 계좌, 홍콩 계좌, 스위스 계좌, 모두 남편 회사에 투자되던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자동 이체 중단, 투자 계약 해지, 자금 회수 신청. 10분도 안 돼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흘러들어간 돈줄이 이렇게 간단히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확인 문자였습니다. 계좌 이체 중단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투자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이제 남편 회사는 서서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누구의 돈으로 살아왔는지.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개인 물품들. 10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큰 캐리어 2개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제가 쓰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장, 금융 자격증들, 해외 투자회사 명함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통장. 잔액은 3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꾸준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놓인 캐리어를 보고 물었습니다. 벌써 짐 싸? 네. 내일 나갈게요. 그렇게 급해?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은 준다고 했잖아. 필요 없어요. 내일이면 충분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맘대로 해. 저는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만들 일이 없겠죠. 식사 중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갈 때는 있어? 네. 친구 집에 잠깐 있다가 원룸 구할게요. 돈은 괜찮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게 돈 걱정을 하다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됐어요. 이제 남인데 왜 연락해요?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하는 마지막 설거지였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섰던 이 자리. 이제는 다른 여자가 서겠죠. 남편의 불륜녀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납니다. 10년의 추억을 뒤로하고.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곧 남편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완료. 내일 도착 예정. 남편 반응 보고 연락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내일 짐 빼고 연락할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진짜 윤서연으로 살아갈 인생.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택시를 불러 짐을 실었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서초동 레미안 아파트요. 제가 몇 년 전에 사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집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제 명의로 조용히 사둔 곳이었으니까요. 30분 후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서연아, 이사 잘했어? 응. 방금 도착했어. 그래.
근데 말이야. 남편한테 내용 증명 도착했대. 벌써? 반응이 어때? 민호가 웃었습니다. 난리 났지. 아까 전화 왔더라고. 무슨 내용이냐면서 소리 지르던데. 뭐라고 했어? 재산 분할 재협상이랑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용 보고 완전히 당황하더라.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법대로 진행하는 거라고. 증거 자료 다 있다고. 그 다음은 말 못하고 끊었어. 근데 곧 내한테 연락할 거야.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10분도 안 돼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요? 내용 증명, 재산 분할 재협상, 부당이득 반환? 이게 뭐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우리 이미 합의했잖아. 그 합의가 부당하니까 재협상하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누군지 알아요? 뭐? 무슨 소리야? 저요, 윤서연이요. 당신이 10년 동안 무시하고 재미없다고 버린 그 여자요. 그래서? 근데 말이에요. 저는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집에서만 있었잖아.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보였겠죠. 근데 사실은요, 저는 해외 자산 투자 전문가예요. 뭐? 대학 때 금융학 전공했고 졸업 후에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 5년 일했어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해외 부동산이랑 주식 투자 컨설팅을 했어요. 그게 무슨, 그리고 당신 회사요. 설립 자금 15억 어디서 났는지 기억해요? 그건 내가 대출받고, 아니에요. 제 돈이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에서 당신 회사 계좌로 이체했어요. 15억 전부 제 돈이었어요. 말도 안 돼. 그리고 매년 회사 운영 자금으로 4억씩 들어간 것도 제 돈이에요. 남편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해외 투자 구조 설계한 것도 저고 담보 잡힌 계좌들도 다 제 명의예요. 서연아. 그러니까 당신 회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으로 굴러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강남 아파트요. 그것도 제 돈이에요. 13억을 제가 냈어요. 그게 사실이야? 네. 증거 다 있어요. 계약서, 송금 내역, 전부요.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 그런 걸 숨긴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뭐?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부 숨겼어요. 제 학력도 경력도 재산도 당신이 주눅 들까 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늦었어요. 뭐? 당신이 저를 버렸잖아요. 재미없고 수준에 안 맞는다며.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제가 쏟아부은 돈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제발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문자를 읽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사무실로 찾아왔어. 뭐라고 했어? 증거 자료 보여달래. 자기가 정말 내 돈 쓴 건지 확인하고 싶대.
보여줬어? 응. 일부만. 해외 계좌 이체 내역이랑 회사 설립 당시 계약서. 반응이 어때?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멘붕이야. 말을 못하고 그냥 앉아있더라. 그래서 한참 있다가 물어보더라고. 정말 전부 내 돈이냐고. 뭐라고 했어? 그렇다고 했지. 그랬더니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알았어. 다음 주에 법원 제출할게. 시어머니 쪽도 준비해야 돼. 응.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도 넣을 거야. 좋아. 부탁해.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들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계좌에서 자금이 회수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투자한 돈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네, 어머니. 도윤이한테 들었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며?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내 돈이라고? 네, 맞아요. 서연아, 왜 그걸 말 안 했니?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아. 근데 이제는 돌려받아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니, 늦었어요. 제발 도윤이도 반성하고 있어. 어머니, 저 이제 끊을게요. 서연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 10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 이제 저는 다시 윤서연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윤서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연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강도윤 회사 격리팀장입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거래처 결제가 밀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다는 이야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사모님, 아니 윤서연 씨께서 혹시 투자 중단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전부 중단했어요. 전부요? 네. 제 돈이니까요. 격리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남편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누구 덕분에 살아왔는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남편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할 이야기는 없었으니까요. 민호가 사무실로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서연아, 앉아.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 회사 상황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민호가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중견 무역회사 강도무역, 자금난으로 위기. 저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래처 대금 연체, 직원 월급 지연, 은행 대출 거절. 회사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투자 끄는 게 생각보다 타격이 컸나 봐. 일주일 만에 이 정도면 심각한 거야. 직원들은 월급 못 받아서 반 이상 퇴사했대. 남은 사람들도 곧 나갈 거래.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직원들한테는 미안하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 잘못 아니야. 남편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했어야지. 알아. 근데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바쳐준 거야. 이제 그만할 권리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더 재미있는 소식 있어. 뭔데? 민호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은행 대출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어. 담보로 잡을 게 없대. 해외 계좌가 다 4명이니까 당연하지. 맞아.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 알아봤는데 집도 4명의 일부가 섞여 있어서 단독으로 대출이 안 된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공동 명의자로 들어가 있었죠. 결혼 초기에. 그래서 남편이 완전히 막혔어. 어디서도 돈을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인 돈으로 메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럽게 일하던 회사.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참, 그리고 시어머니 쪽에서도 연락 왔어. 뭐라고? 변호사 선임했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청구 막으려고. 증거 다 있는데 무슨 소용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일단 대응은 해야 하니까. 다음 주에 첫 재판 있어. 알았어. 준비 잘 부탁해.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남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 상황 알아? 뉴스 봤어요. 제발 투자 좀 다시 해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회사가 망하고 있어. 직원들이 다 떠나고. 그게 제 문제인가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왜 제가 도와줘야 하는데요? 남편이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싫어요. 서연아,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재미없고 수준에 안 맞는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왜 도움을 청해요? 남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요? 불륜녀는 어떻게 하고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맞다. 그 여자 임신했죠? 그건 헤어졌어. 언제요? 일주일 전에.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회사 망하니까 헤어진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거짓말 그만하세요. 뻔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요? 당신이 저한테 기회 줬나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좀 만나자. 왜요, 어머니? 우리 도윤이 좀 살려줘. 제가 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투자 끊어서 회사가 망하고 있잖니. 그건 제 돈이었어요. 그래도 도윤이가. 어머니, 도윤이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저를 버렸고요. 그건 도윤이가 잘못했지. 근데 그렇다고 회사까지 망하게 할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서연아. 그리고 어머니, 아파트도 돌려받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 집은 안 돼.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저를 뭐라고 하셨죠? 편하게 산다고, 할 일도 없다고. 그런데 사실은 제 돈으로 사신 집에서 제 돈으로 생활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잖아요. 서연아, 우리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근데 늦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남편이 개인 파산 신청했어. 뭐? 회사 살리려고 개인 돈 다 쓰다가.
빚까지 졌나 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빚졌는데? 5억 정도. 회사는? 다음 주면 폐업할 것 같아.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무너진 것입니다. 10년 동안 쌓은 성공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있어. 뭔데? 불륜녀가 남편한테 양육비 청구했대. 임신한 거 진짜였어? 응. 근데 남편이 지금 파산 상태니까 줄 돈이 없잖아. 그래서 불륜녀가 회사로 찾아와서 난리 쳤다더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참, 그리고 시어머니 쪽 변호사가 합의 요청했어. 뭐라고? 아파트 전부는 못 드리지만 일부는 드릴 테니 소송 취하해달래. 거절해. 알았어. 근데 정말 괜찮아? 시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나도 사람이야.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야. 그럼. 근데 이건 원칙의 문제야. 제 돈은 제가 돌려받아야지.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할게.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가 준비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해외 계좌 내역, 투자 계약서, 자금 이체 증빙, 부동산 계약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제 돈이었다는 것이.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에 열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러는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에요. 나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법정에서 다 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제 오피스텔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문 좀 열어라. 저는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서연아, 제발 얼굴만 보자. 이렇게 문 앞에 계속 있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305호인데요. 현관에 원치 않는 방문객이 있어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또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 생활비 끊겼대. 응? 남편이 매달 드리던 생활비. 회사 망하니까 못 드리는 거지.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연금하고 저축으로 버티신다는데 그것도 한두 달이래. 그래서 내한테 연락하실 것 같아. 민호 말대로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생활비도 없다. 제발 좀 도와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또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재미있는 소식 있어. 뭔데? 불륜녀가 시댁으로 찾아갔대. 뭐? 응. 남편한테 연락 안 되니까 시댁으로 직접 간 거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반응이 어땠대? 난리 났지. 당연히. 민호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사흘 전 오후 불륜녀가 시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임신한 배를 드러낸 채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지은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불륜녀. 뭐하러 왔어요? 박지은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인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 무슨 소리예요? 도윤 오빠랑 결혼할 거잖아요. 그럼 저도 며느리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우리 집에 올 사람 아니에요. 박지은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없어요. 그냥 가요. 생활비 좀 주세요.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저 임신했잖아요. 도윤 오빠 아기요. 근데 오빠가 돈을 안 줘요. 그건 우리랑 상관없어요. 박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상관없어요? 어머니 손주인데요. 손주? 웃기지 마세요. 저 진짜 임신했어요. 병원 서류 있어요. 박지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윤이한테 받으세요. 우리한테 왜 와요? 도윤 오빠가 파산했잖아요. 돈이 없대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혼자 아이 키울 수 없어요. 그럼 낙태하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게 누구예요? 당신 아니에요? 저는 사랑했어요. 사랑? 유부남이랑? 박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말고요. 시어머니가 문을 닫으려는데 박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 고소할 거예요. 양육비 청구 소송 낼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없는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시어머니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박지은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울면서 내려갔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이지. 맞아. 유부남 건드린 게 잘못이야. 남편은 뭐래? 박지은이 남편한테도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았대. 완전히 버린 거네. 응. 회사 망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 없으면 버리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너도 봤지? 그 여자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정말 미안하다. 도윤이가 잘못했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저 이제 그만 연락할게요. 서연아, 저는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가 또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박지은이 정말 고소했어. 누구를? 남편. 양육비 청구 소송. 이길 수 있어? 당연히 이기지. 남편 아이가 확실하니까. 근데 남편이 파산 상태잖아. 맞아. 그래서 명목상 승소해도 돈은 못 받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망가지고 있네. 응. 내가 빠진 구멍이 이렇게 큰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민호야, 나는 잘못한 거 없지? 당연하지. 내 돈 찾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넌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착하면 손해보는 건가? 아니야. 착한 게 손해는 아니지. 근데 내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고마워, 민호야. 그리고 다음 주에 재판 있어. 그때 결정 날 거야. 알았어. 준비 잘 부탁해.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제가 원하던 걸까? 복수가 이렇게 쓸쓸한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단하지 않은 남편의 회사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 격리팀장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사가 다음 주에 문 닫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직원들 밀린 월급이라도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계좌 알려주세요. 내일 넣어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직원분들은 잘못이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와 연민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 앞에는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소송 취하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인정할게. 근데 제발. 어머니, 법정에서 이야기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집은 안 돼. 우리 여생을. 저는 손을 빼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입니다. 민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호가 준비한 서류 뭉치가 재판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피고 강도윤의 회사 설립 당시 원고 윤서연이 투자한 15억 원의 증빙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10년간 매년 4억씩 투자된 운영 자금의 내역입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투자금은 결혼 전부터 보유한 개인 재산이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투자로 명백히 개인 자산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민호가 다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의 어머니 김순자 명의 강남 아파트 관련 서류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5년 전 13억에 구입했으며 구입 자금 전액이 원고 윤서연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은행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동산 계약서도 있습니다.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계약 당시 원고가 실제 구매자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 구매자는 윤서연이며 김순자는 명의상 소유자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으십시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집 사준 거예요. 며느리 돈이 아니라고요. 민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강도윤의 당시 재산 상태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5년 전 강도윤의 통장 잔액은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3억을 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대출은요? 상대편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 기록 없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으니까요.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 현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민호가 또 다른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원고 윤서연의 해외 계좌에서 5년 전 13억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부동산 계약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보입니다. 피고 측 반박할 증거 있습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설령 구매 자금이 원고의 돈이라 해도 5년간 명의자가 사용한 권리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매달 생활비도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매달 300만 원씩 5년간 1억 8천만 원입니다. 민호가 또 송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들이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확인은 안 하셨습니까? 아들이 제게 용돈 준다고 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강도윤은 어머니를 속인 겁니다. 마치 자신이 번 돈인 것처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 강도윤,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사실을 숨긴 겁니까? 제가 무능해 보일까봐 어머니한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검토 결과 원고 윤서연이 제시한 증빙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김순자 명의의 강남 아파트는 원고 윤서연의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명합니다. 재판장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재판장이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 강도윤이 받은 총 60억 원의 투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금 파산 상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십시오. 판결은 이상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서연아. 고마워, 민호야. 법정을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어머니, 판결 났어요. 나 여생을 어떻게 살아? 저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던 그 눈빛, 이제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10년을 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서연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늦었어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와 민호와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끝났어. 응, 끝났네. 기분이 어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씁쓸해. 그럴 수 있지. 10년이잖아. 응, 10년이야.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넌 잘한 거야. 내 권리를 찾은 거니까. 알아. 고마워, 민호야.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10년의 결혼 생활도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위자료 재판 날짜 잡혔어? 언제? 다음 주 목요일. 알았어. 위자료 재판. 남편의 불륜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민호가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서연아, 이것 좀 봐. 민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지은의 양육비 청구 소송 판결문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공개 재판이었거든. 궁금해서 방청하고 왔어. 저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지은 승소. 남편은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 지급. 남편이 돈 있어? 어떻게 줘? 민호가 웃었습니다. 없지. 그래서 박지은이 또 난리야. 강제 집행 신청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대. 완전히 빈털털이네. 응. 회사도 망했고 개인 파산까지 했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도 불쌍하긴 하다. 자업자득이지. 유부남 만난 대가야. 민호가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재미있어. 뭔데? 박지은이 남편한테 낙태 강요로 추가 고소했어. 뭐? 남편이 돈 없으니까 아이 지우라고 압박했나 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끝까지 최악이네. 맞아. 근데 그것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것 같아.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망가지고 있네. 응. 내가 없으니까 모두 무너진 거야. 다음 주 목요일 위자료 재판 당일. 저는 민호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2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원고 윤서연의 위자료 청구 건입니다. 피고 강도윤의 불륜 및 이혼 청구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겠습니다. 민호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상태에서 6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호텔 이용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불륜녀를 임신시켰으며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며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장이 남편을 봤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민호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이혼 당시 대화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넌 너무 재미없어. 이제 내 수준에 안 맞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현재 파산 상태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피고의 무능력이지 원고의 책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으로 10년간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매년 해외여행, 고급 승용차, 명품 구매 등 사치 생활을 했으며 그 비용이 연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증빙이 있습니까? 네, 신용카드 내역입니다. 모두 원고 명의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원고의 돈으로 호텔비, 선물비 등을 지출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년간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재판장이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실 여부를 묻는 겁니다. 네, 사실입니다.
법정이 또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원고 측 청구 위자료는 얼마입니까? 2억 원입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과도합니다. 민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불륜기간, 원고에 대한 모욕, 일방적 이혼 요구, 그리고 원고 재산의 무단 사용까지 고려하면 적정한 금액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도윤의 불륜은 명백히 인정되며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파산 상태입니다. 그것은 별도 절차를 통해 해결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또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법정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서연아, 뭐예요? 나 이제 정말 끝이야.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서연아, 제발.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수준에 안 맞는다고요.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근데 늦었어요. 서연아. 저는 남편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저 사람, 이제 정말 끝났어. 그래, 자업자득이야.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남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박지은이랑 완전히 끝났대. 박지은이 아이 낙태했어. 뭐? 남편한테 돈 못 받으니까 혼자 키울 자신 없었나 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도 결국 희생양이네. 응. 그리고 남편은 지금 고시원에서 산대. 고시원? 응.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네. 맞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대. 원룸? 응. 아파트 소유권 넘어가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지.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호야,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내 권리 찾은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넌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했는데. 알아. 고마워, 민호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새 인생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강도윤의 친구 김철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윤이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단했던 번호를 풀었나 봅니다. 서연아, 나야.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한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미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저는 다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번엔 영원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불륜녀도 모두 각자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완전히 모든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지내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재산 회수 다 끝났어. 정말? 응. 해외 계좌에서 40억 정도 돌아왔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도 완료됐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민호야. 이제 뭐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제 인생.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오후에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연아, 편지를 쓴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10년 동안 우리를 받쳐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참았던 내 마음.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산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지. 힘들긴 하지만 이것도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한다. 도윤이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있다. 많이 후회하고 있다. 너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다는 걸 안다. 다만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정말로. 시어머니 김순자 올림.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흘릴 만큼 흘렸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서연아,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 일 시작해봐. 내 실력이면 어디서든 환영할 텐데. 생각 중이야. 근데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민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때 민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 이야기 들었어? 편지 받았어. 원룸에서 사신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뭐 내가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호야, 나도 사람이야.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야. 알아.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속은 것도 있잖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남편이 다 거짓말했으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시어머니 주소 알아? 응. 왜? 나 좀 알려줘.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찾아갈 거야? 아니, 다른 거. 일주일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병원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진료비요. 제가 대신 내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제 카드로 자동 결제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딸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시는 원룸 건물 관리사무소. 안녕하세요. 302호 관련해서 왔는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거기 사시는 분 월세요. 제가 1년치 미리 내려고 하는데요. 아, 네. 가능합니다. 저는 1년치 월세를 현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밀로 해주세요. 본인은 모르게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병원비랑 월세 내줬어.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왜?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속은 거잖아. 직접적으로 나를 해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건 용서가 아니야. 그냥 내 선택이야.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넌 착한 사람이야.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양심의 문제야. 알았어.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말 안 할 거지? 응, 절대로.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르게 그저 조용히 도움을 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작은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리기로,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민호가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뽑고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윤서연 대표, 해외 자산 투자 컨설팅.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이름. 회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했습니다. 제 실력을 알아보는 고객들이 찾아왔고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낯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호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아, 회사 잘 되고 있다며? 응, 덕분에. 다 내 실력이지.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행복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 응,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민호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말이야, 복수가 뭔지 알 것 같아. 뭔데? 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잘 사는 거야. 민호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복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처음 만난 날도 이런 밤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고 그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공간, 제 이름으로 된 집, 제 돈으로 산 가구들, 제 선택으로 꾸민 인테리어, 모든 게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순자 환자 정기검진 완료. 자동 결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실 것입니다. 누가 병원비를 내주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았지만 증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윤서연으로 사는 것. 저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그저 윤서연으로 살아간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선택으로, 제 방식으로 살아갈 하루.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